자, 이제 6.3 조기 대선 49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국민의힘 경선은 김문수, 한동훈, 홍준표 이제 빅3 선두권 형성했고 4강 진출의 마지막 한 자리를 두고 나경원, 안철수 의원이 경쟁 중입니다. 뭐 현재까지 이제 후보는 양양자 전 개혁신당 원내대표, 이철우 경북지사, 유정복 인천시장까지 8명입니다. 1차 컷오프를 통과할 4위가 누구냐에 따라 또 최종 후보 구도가 이게 확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김문수, 나경원, 한동훈, 홍준표로 4강전을 치르면 한 전 대표를 제외한 3명이 모두 반탄파로 묵혀서 한 전 대표가 반탄파 지지를 받아 이 최종 경선에 진출할 가능성이 높아지고요. 안철수 의원이 4강에 들면 찬탄 대 반탄파가 2대2가 돼서 최종 진출자 가늠이 안개 속으로 이제 접어듭니다. 자, 이제 민주당은 이재명, 김동연, 김경수 3파전으로 치러지게 됐습니다. 권리당원 투표 50% 플러스 국민 여론조사 50% 경선 규칙 확정했는데 김두관 전 의원은 김대중 노무현 정신을 저버린 민주당 경선 거부한다. 국민을 믿고 유불리를 따지지 않는 게 노무현 정신이다. 포용과 통합이 김대중 정신이라면서 비판을 했습니다. 김동연 지사, 김경수 전 지사는 일방적 결정이라면서 유감을 표하면서도 경선 참여 의사는 밝혔습니다. 자, 아무래도 이제 민주당보다는 이제 국민의힘이 김경진 의원님 네. 흥미롭습니다. 이게 4강이 가더라도 안개 속에 접어드는 경우도 있네요. 그러니까요. 근데 가장 네. 궁금한 건 안철수, 나경원 중에 누가 가능성이 높습니까? 근데 윤상현 의원이 이제 물러나 준 걸 보면 나경원 의원이 한숨을 좀 돌리긴 한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잘 예측이 안 되긴 한데 네. 제 그냥 생각으로는 나경원 의원 가능성이 더 큰 것 같아요. 그래요? 예. 왜냐하면 사실은 지금 대한민국에 안철수 의원만한 이렇게 좋은 자원을 가진 의원도 없어요. 당 대표를 몇 번 했으며 대통령 후보를 몇 번 했습니까? 근데 저는 긴 시간 머릿속에 대통령 도상 연습을 하고 내가 대통령이 됐을 때 이걸 해보겠다고 생각을 한 그 시간을 오래 가진 사람의 가치를 존중하고 싶거든요. 네.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머릿속에 대통령 꿈을 꾼 지가 한 15년 가까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소중한 정치적인 자원인데 이게 아무리 100% 지금 국민 여론조사라고 하지만 그래도 여기 지금 역선택 방지 조항은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당원 내지는 우리 당에 대해서 우호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여론조사를 할 텐데 그렇게 치면 아마 우리 당원들이 여론조사에 들어올 확률이 더 큰 거 아닌가. 그 어떤 네. 비율적인 가치가 더 큰 거 아닌가 싶고 당원들의 평균적인 심리는 지난번에 탄핵 심판 과정에서 탄핵에 반대했던 정서들이 대단히 강했고 그 어떤 마지막에 물결들이 아직까지는 남아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나경원 의원이 4위 안에 들어올 가능성이 안철수 의원보다는 더 크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예측을 하고 싶습니다. 자, 재밌는 댓글이 올라왔습니다. 자, 2등할 사람 10명 있으면 뭐하노? 똘똘한 1등 한 명이면 충분하지요.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정kun기 교수님. 예. 이렇게 난쟁이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죠. 이재명 대표 때문이죠. 홍준표 시장이 어제 출마를 하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했냐면 양모라고 그랬어요. 양모치 했는데 저는 그 홍준표라는 그 정치인이 이렇게 거친 표현을 써가면서까지 그 현재 그 야당 대표를 저격을 해야 되느냐. 그만큼 이재명 대표는 약점이 많다는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렇게 그 거친 단어로 상대 정치인을 그 얘기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다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재명 대표의 약점. 내가 여기서 통과만 되면은 확실하게 1%로 이길 수 있다는 게 국민의힘과 뭐 개혁신당 등등의 모든 그 후보들 얘기인데 이거 사실 그럼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어떠냐? 그래도 저는 이 모든 정치는 시대 정신이 앞서 나간다고 보는데 그런 점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모든 그런 그 오염의 이미지에도 불구하고 앞서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그 나경원, 안철수 이 분석을 하셨는데 조금 전에 의원님이 제 생각에는 이 나경원 지지자들이 그 찬탄파, 탄핵 반대파 한 10% 아스팔트 극우들하고 이런 분들의 한 10% 정도가 과대 표집이 되는 것 같고 안철수 의원은 뭐 워낙 그 물에 물 탄 듯한 분이기 때문에 어떨지 모르겠지만 안철수나 나경원이나 크게 의미를 둘 수는 없는 그런 느낌이 들고요. 저는 결국은 그 한동훈, 홍준표, 김문수의 싸움이 될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이 이 짧은 과정에서 얼마나 그 새롭게 변모되는 모습으로 또 시대 정신을 캐치를 한다면은 모르겠습니다. 뭐 가능한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뭐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도 이제 그 탄핵 반탄파에 한 10% 들어가겠죠. 그렇다면 저는 시대 정신으로 보면 홍준표와 한동훈인데 국힘 당원들이나 지지자들이 때로는 아주 그 현실적인 판단을 그 할 수 있을 때가 있습니다. 예. 이준석 대표를 뽑았듯이 그런 점에서 저는 국힘이 조금 더 개혁적인 어떤 그런 미래를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자 댓글에 그런 게 있습니다. 유승민 표는 안철수에게 갈 것 같은데 오세훈 표는 어디로 갈까? 김두수 원장님, 이유 어디로 갈까요? 실제로 이제 저도 그게 고민이 네.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은 그 계엄을 반대하고 네. 탄핵에 대해서는 조금 모호하게 처리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만 보면 찬탄 반탄 이런 시각으로 이제 분류할 수가 있고 그럴 때는 보면 이제 소위 말하면 찬탄 쪽으로 이동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그 정치 영역에서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시장이라고 하는 그 포지션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이게 좀 궁금해서 국힘 쪽을 좀 많이 컨설팅한다는 정치 컨설팅한테 물어봤더니 홍준표 시장이 좀 유리해지는 것 같다 이렇게 의외로 분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왜 그럴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정치 영역에서 홍 시장이 조금 그 말을 거칠게 하면서 좀 종횡무진하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밉다가도 좋고 뭐 이 좋다가도 미운 이런 게 있어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오 시장이 가지고 있는 이런 뭐 그 여러 가지 그 시장과 도지사 이런 포지션의 영역을 좀 가져가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해석해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4명 중에 한 명이 이제 안철수냐 나경원이냐 하는데 안철수 의원이 이제 고정적으로 상당한 표를 가지고 있는 건 사실인데 지금 현재 그 여론조사를 해보면 갑자기 한덕수가 이게 8%까지 올라가잖아요. 이 8% 올라가는 거 가만 분석해 보면 김문수 표 빠진 것, 예를 들면 뭐 다른 후보들이 빠진 게 오세훈 후보 빠진 게 모여서 그렇게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지금처럼 이러면 약간 그 탄핵에 대한 입장을 어쨌든 반대하고 이런 쪽에 표가 좀 옮겨가 가지고 뭐 좀 많이 앞서 있는 김문수 표가 좀 빠지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경원 후보 쪽으로 옮겨가면서 나경원 쪽이 4명 안에 들어가지 않을까 뭐 저는 그렇게 예측해 봅니다. 네. 자 AI 시대면은 안철수도 괜찮은 후보 아니냐 이런 의견 주셨고요. 안철수가 답이라고 보지만 당심이 약하다 이런 의견. 반탄파가 나경원 몰표 줄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런 의견도 있고요. 한동훈은 4강에 들어도 결국 탑2에 들기가 힘들 것 같다. 찬탄 한동훈이 답인데 반전 카드 없이 그냥 무난하게 가면 국힘은 무난하게 진다.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자, 실대 시대라도 보수의 품격을 보여주라. 이런 의견도 있고요. 의원님, 한동훈과 안철수가 만약에 정말 그 2명이 올라갈 수는 없겠죠? 그럼 불가능하겠죠? 한동훈과 안철수가 올라간다는 것은 국민의힘이 아니죠. 그런 비전업을 한 그런 얘기를 어떻게 하십니까? 아니 근데 옛날 그 당대표 경선 때 예. 이준석 그때 후보가 그 대구에서 그 민심 돌아선 거 보면 그럴 수 있지 않을까요? 뭐 그럴 수는 있습니다만은 뭐 지금 이제 최소한 한동훈은 몰라도 안철수는 그와 같은 힘을 받기는 조금 계기가 좀 부족하지 않나 시간적 계기가. 그러니까 사람의 역량이 부족하다기보다는 그런 측면이 있고 아직 여전히 대통령께서 작업을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고 이제 그런 측면에서 뭐
대통령이 지지율이 아직 그래도 뭐 한 40% 가까이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그것을 무시할 수 없는 원들이 있는 거고 저는 한마디 드리면 오세훈에게 표가 있었던 게 아니었다라고 생각해요.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실제로 김문수나 홍준표나 나경원이 대선 후보로 적절하지 않으니까 마뜩잖지만 조합주의적으로 무난한 사람으로 오세훈을 했기 때문에 50몇 명이라는 의원들이 가 있는 거고 그런 의미에서 오세훈이 못 나온 이유는 자기 표가 아니니까요. 그 사람들이 지금 다 한덕수한테 갔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미 자기 게 아닌 거예요. 오세훈이 갖고 있는 표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뭐 10개를 갖고 있든 20개를 갖고 있든 홍준표나 나경원보다 오세훈이 못한 거예요.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싶습니다. 예. 아까 어느 분이 AI 시대에는 저 안철수 후보라고 했는데 이런 반대 의견도 주셨습니다. AI 시대에는 이경규 출신 이준석이 진짜 후보지. 뭐 이런 의견 주셨고요. 그다음에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안철수는 말솜씨가 없지만 그래도 좀 밀어주고 싶다. 그런 의견도 있고요. 당심은 김문수, 중도 민심은 한동훈, 민주당심은 안철수다.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거는 무슨 뜻입니까? 왜 민주당심이 안철수죠? 글쎄요. 확실하게 이길 수 있다는 민주당 후보가 이길 수 있다는 그런- 안철수가 제일 약체로 보인다. 그러니까 뭐 그런 그런 뜻이구나. 그런 의미 아닐까 싶어요. 근데 이게 안철수 대표도 어쨌든 지금 대한민국 정치에서 되게 귀한 자원이에요. 귀한 예. 자원이고 아까 중도층을 본다면 한동훈 얘기는 저는 맞다고 봐요. 어쨌든 12월 3일 저녁에 그 충격의 상황 속에서 그나마 대한민국이 더 불행의 나락으로 가지 않도록 여당 대표로서 결단을 내렸던 거 아니에요, 보면. 그래서 분명한 입장을 견지했기 때문에 나라가 더 불행한 사태로 빠지는 것을 막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한동훈 대표를 우리 당의 후보로 내세우는 것은 그것도 아마 좋은 선택이 아닐까 싶기도 해요. 근데 문제는 윤 대통령에 대한 감정적, 정서적 아쉬움 그리고 12월 3일 날 한동훈 대표가 내렸던 결단에 대한 또 뭐랄까 어떤 본능적인 거부감, 감정적, 정서적 거부감 이걸 과연 당내에서 극복이 될 것인지 이제 그 부분이 문제인데 사실 생각해 보면 아까 이준석 대표 당대표 뽑았을 때의 상황, 네. 그다음에 한동훈 대표도 당대표가 될 때 그때 윤석열 대통령은 원희룡 후보 그렇죠. 쪽으로 마음이 밀었죠. 가 있었거든요. 근데 당원들이 마음이 순간적으로 확 바뀌면서 우리 당이 살아나려면 이게 네. 대통령의 뜻이 아니고 새로운 누군가를 찾아야 된다. 그건 한동훈밖에 없다라고 했었던 이 두 번의 전례가 있기 때문에 지금 당내 경선 과정이 앞으로 이제 한 20일 정도 남아 있는 뭐 20일 정도 사이에 진행되는 이 과정이긴 한데 20일 사이에 지난 4달 동안의 당원들의 어떤 한동훈 대표에 대한 섭섭한 그 어떤 보편적인 마음이 선거를 이기기 위한 어떤 전향적인 자세로 마음이 변할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저는 그게 관건이라고 봐요.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국민의힘 경선이 좀 안개 속에 이렇게 다뤄봤는데 사실 이제 민주당 경선 3인 하는데 어느 분이 한번 좀 총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어느 신문의 만화를 보니까 이재명 대표가 이제 돌다리 앞에서 뒤에 기다리고 어느 분이 망치 들고 돌다리를 계속 두드리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경선룰이 정해졌다 이런 거던데 교수님이 한번 말씀을 해보실까요? 예. 민주당을 어떻게 보시는지? 민주당을 제가 이게 펴서 쭉 보면 이 평론가 그룹에서도 이 비명계가 많습니다. 항상 제가 느낀 게 이재명 대표가 당권을 쥐고 있는데 왜 방송이나 이런 유튜브에 출연하는 평론가들은 전부 비명계일까라는 네.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그만큼 이제 비명계 그 전통 민주당 쪽에 분들이 많았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재명 대표와는 이제 아직도 그 융합될 그런 과정이 남아 있는데 어쨌든 뭐 지금 그 선두를 달리는 와중에 김두관은 이제 그 내려왔고요. 그 김동연하고 김경수인데 이 두 분의 가능성은 뭐 거의 지금 불가능한 게 아닌가 싶고 이 두 사람은 또 차기를 노리는 이런 차원에서도 지금 던지는 것 같은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저 보수주의자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다른 당 정치인으로부터 양아치라는 표현을 들으면서까지 이제 만일에 대통령이 됐다고 할 때 나라를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가라는 생각을 해보면 정말 이재명 대표가 다 내려놓고
뭔가 경제함을 살리고 통합의 어떤 그 성과를 거둔다면은 이재명 대표의 그동안에 뒤집어 썼던 이런 모든 그 오욕의 역사를 한꺼번에 지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럴 가능성이 이제 보이는데 문제는 이 친명계나 비명계 주위에 있는 민주당 인사들의 이 기득권적인 마인드가 아직도 그 정리가 안 되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저는 앞으로 새로운 정권의 어떤 그 운명이 될까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네.